문재인 정권의 특징 중 하나는 시작은 요란한데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표는 알겠는데 그 목표와 반대되는 정책들을 수반한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실련 참여연대, 지금 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제 발표된 11.6 부동산 대책, 지금 좌파들이 더 난립니다. 왜 그럴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실력이 없어서 아닐까 싶습니다. 마치 노무현 정권 말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세계 경제는 활활 타오르는데 우리만 못 따라갔습니다. 집값 잡겠다고 종부세 폭탄을 터뜨려서 집값을 어마어마하게 올렸습니다. 즉 노무현 정권이나 문재인 정권이나 목표를 말할 때는 그 반대로 해석하는 게 늘 들어맞습니다. 지금 이 정부는 빈부격차를 줄이겠다고 해놓고 역대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서민의 비극들이 많이 탄생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11.6 부동산 정책, 여기에 대해서 경실련이 아주 따끔한 비평을 내놨습니다. 듣고 오면 야, 이 사람들이 보수로 변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정부가 강남 4구 그리고 마포 용산 성동 마용성 일부에만 민간용지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정부의 11.6 대책을 질타했습니다.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 어제 저녁 CBS 라디오 시사잡기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문재인 정권의 이 정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된다. 100점 만점에 10점도 안 된다. 오늘 대책은 그냥 선거용 대책이다. 정부가 생색내기로 시행한 것이다. 이렇게 한 칼에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자, 경실련에서 문재인 정권의 이 대책을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는 것도 참 이채롭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봐도 이 김헌동 본부장의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김헌동 본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투망을 던지는데 물고기를 잡으려고 투망을 던지는데 한 10% 정도는 촘촘하게 그물이 있고 나머지 90%는 구멍이 다 뚫려 있다. 물고기가 잡히겠느냐? 다 빠져나간다. 그러면서 물고기 잡을 생각이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저는 이 말에 반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지금 물고기를 잡고 싶을 겁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말은 집값 잡겠다고 하면서 사실은 집값을 올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놓는 것은 전부 토건 사업이다. 김현미 장관이 일주일 전에도 100조 정도를 투입해서 토건 사업을 하겠다. 대통령께서도 경제장관 회의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건설 예산을 대폭 늘려서 건설 투자를 늘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경기 부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믿을 사람이 없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가 몇 가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것은 토건 산업계획밖에 없다는 겁니다. 100조 정도를 투입해서 토건 사업을 한다. 대통령께서도 경제장관 회의에 1년에 한 번 정도 나오고 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경제가 엉망인데 이 경제장관들을 잘 안 만난답니다. 회의도 안 나온답니다. 이러니 어떻게 정말 대통령 한 번 잘 뽑았다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까? 특히 이명박 대통령 때 22조짜리 4대강 사업을 예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고 시행했다고 그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은 50조짜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예타도 거치지 않고 했고 100조가 넘는 사업을 지금 예비 타당성을 무시하고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 150조, 자 MB는 22조, 이때 뭐 22조면 뭐 일자리를 뭐 100만 개 만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150조를 들여서 4대강 사업의 6배, 7배 규모의 큰 토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타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토건 산업을 벌리고 부동산 정책이나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용으로 쓰고 있다. 이렇게 김 본부장은 맹질타합니다. 자, 정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겠다, 잡겠다 해놓고 2년을 넘게 시행을 미루니까 이 사람들은 잡을 의사가 없구나.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구나. 그래서 사재기가 지난 2년 동안 기승을 부렸다. 지금 현재도 집 시세 사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집값이 폭등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집값 잡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지금 경제가 엉망이 돼가지고요. 지금 이 경제 성장률 조사한 지 거의 4번째인가 5번째 만에 2%가 안 됩니다. 성장률이 올해. 그런데 이 와중에 집값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그렇습니다. 지방은 다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지방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만 폭등합니다. 이게 바로 무능의 증거입니다. 노무현 정권 말기에도 그랬습니다. 부동산 잡겠다고, 집값 잡겠다고 종부세 터뜨리고 했는데 결국 강남 7구라고 가지고 있다는 폭등을 했습니다. 3배, 4배 올랐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무시하고 지금 여기저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보면 꼭 문재인 대통령이 총선용을 의식하는 곳입니다. 뭐 경남이라든지 김경수 지사가 있는 경남, 그리고 이번에도 김현미 장관이 이런 부동산 규제 같은 걸 풀어주는데 부산 또는 자기가 지역구가 있는 일산,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 이 문재인 정권은 이제는 아예 대놓고 발가벗고 총선을 의식한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을 막 터뜨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경실련마저도 이렇게 등을 돌렸습니다. 참여연대도 비슷한 논평을 어제 내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20, 30%의 그 지지층에서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더 걱정인 것은 이런 무능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많이 망가졌는데 더 망가지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칼럼니스트는 말하더군요.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은 일을 하지 마라. 레임덕이 빨리 오는 게 대한민국을 구하는 길이다. 정말 걱정입니다. 어쨌든 경실련이 등을 돌린 문재인 정권, 특히 집값, 부동산 정책, 창피성을 받고 있습니다. 신성호의 윤곽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